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높은 금리로 채권 투자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채권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지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이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국내외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을 받는 양상에서 금리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고려를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서 채권을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는 반대로 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국채 금리 자체는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셨던 채권의 손실이 좀 예상이 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의 현 시점에서 이 채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긍정적일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리 중에서 특히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장기물 위주로 국채 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만기가 10년 이상인 30년 만기도 있고 10년 만기도 있는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차트를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제 위에는 10년물, 밑에는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인데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작년 10월 금리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작년 10월 레벨을 좀 뚫고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좀 뚫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국 30년물 금리는 현재 한 4.2%, 4.3% 정도 레벨 기록하고 있는데 올 3월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금리가 3.9%였어요. 근데 그 레벨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레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레벨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미국의 은행들은 이 국채 투자를 주로 많이 해서 자산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피치도 그렇고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도 이런 국채 금리 상승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간 걸 직접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네,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오지 않을 거다. 연착륙이다. 아니면 노 랜딩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도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 YCC를 좀 수정해서 좀 완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이제 금리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 중에 가장 컸던 건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이 좀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국채도 이제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수급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채 발행 물량을 기존 대비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원래는 960억 달러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1,03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물량 증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고 이처럼 국채 발행을 늘린 건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정부도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악화 가능성과 우려가 꾸준하게 좀 제기가 돼서 최근 금리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미국 국채의 가장 큰 투자자는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갔는데 이제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 매수를 중단을 하면서 이 같은 수급에 좀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이와 별개로 이제 미국 월가에서 이제 주요 헤지펀드 CEO나 아니면 CIO나 이런 주요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국채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국채의 쇼트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채 금리 상향 압박을 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데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투자 근거는 이제 금리가 언제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얼만큼 인하할 것이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준이 이제 현재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고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있는 편이어서 네. 지금 현재 채권 투자를 고려하실 경우에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그 시기에만 조금 이견이 있고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물가 지표인데 최근에 발표했던 미국의 7월 CPI 같은 경우도 좀 예상보다는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물가 부분에서 연준이 금리를 조금은 횡보를 시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PPI도 발표가 됐는데 요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회 폭이 크지가 않아서 시장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경험상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다가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후에 금리 첫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에 동결을 한다고 치면 내년 1분기 아니면 2분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미국에서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과거에서 좀 저희가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금리의 고점,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실 거는 채권 발행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어떤 수급적인 악재가 있고 그리고 금리가 언젠가 인하할 것이라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 호악재 사이에서 어떻게 채권을 가져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소위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게 뭔가요? 바벨은 이제 흔히 아시다시피 저도 역도라 의미를 하는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역도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헬스장 가면 바벨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역도 봉을 제외한 양 끝에 이제 극단적인 자산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자산과 가장 안전한 자산을 투자한다든지,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과 비위험을 따질 때 만기를 주로 많이 봐요. 물론 등급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만기가 굉장히 짧은 게 더 안전하고 만기가 긴 거는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양 끝에 만기가 굉장히 짧은 채권, 만기가 굉장히 긴 채권 이렇게 절반씩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 위험이 좀 분산이 되면서 이자도 좀 높기 때문에 적절한 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6개월 이하 단기채 같은 경우는 연간 이자율이 5%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만기가 짧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서 가격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절반 정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3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1% 움직일 때 30%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제 듀레이션이 조금 그것보다는 짧으니까 한 20% 밑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반은 초단기, 절반은 장기 이렇게 가져가시면 좀 초단기 부분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좀 금리 민감도가 낮다라는 부분. 장기 쪽에서는 이자율이 낮진 않지만 나중에 금리가 인하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자본 차익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구축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위험 조정 성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당분간 연 내에는 금리 자체의 움직임, 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최근처럼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장기 채권 부분에 대한 매수 전략은 금리가 위로 튈 때마다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단기 채권은 주로 무위험 금리라 그러죠. CD 금리나 코퍼 금리 이렇게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 이제 소퍼라 그래서 달러화의 무위험 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4% 이상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인 초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ETF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구축을 해 놓으시면 주식시장이 조금은 쉬어갈 때 채권 쪽에서 4% 이상의 좀 금리와 금리 인하 시에 자본 차익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채와 장기채를 모두 투자하는 바벨 투자 전략, 채권 투자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 채권의 경우는 금리가 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라. 네, 기억하에서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글로벌 ETF 업종별로 한 주간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 성적표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3대 지수 대부분이 이제 여러 악재 때문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달러도 같이 강세를 좀 가고 있고, 유가까지 오르면서 인플레 우려가 조금씩 다시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고 보고 있고요. CPI는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해서 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좀 낮추는 그런 가능성도 낮추는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또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는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에너지 업종,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ETF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또 바이오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에 ETF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약세를 보였던 업종은 이제 IT 업종, 아니면 경기 소비재, 소재 같은 경우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업종들은 대부분 경기에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시장의 조정에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좀 한 모습이고요.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이나 천연가스, 제약, 에너지, 우라늄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주식형 ETF 종목별로 한 주간 수익률 상위 5개는 어떤 것들이 차지를 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의 ETF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나 터키 같은 신흥국 주식 강세가 좀 돋보인 한 주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미국의 제약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또 상위권에 랭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지수들이 조정세를 좀 보이면서 그간 많이 올랐던 기술주나 IT 쪽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은 덜하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 제약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약 업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라늄 채굴 기업도 ETF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요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책을 강하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우라늄이 이에 따라서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우라늄 가격은 5년 내 최고치까지 최근에 상승을 해서 이 우라늄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한 주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신흥국 주식과 함께 미국 제약 업종 그리고 우라늄 관련 기업 ETF가 좋았는데 채권 쪽은 어떨까요?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쪽 성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겠죠? 네, 채권은 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빠져서 좀 지난주엔 좀 안 좋은 모습을 대부분 보였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좀 플러스 성과를 보였던 채권들이 있어서 좀 가져봤고 오른쪽 네. 아래에 있는 차트입니다. 이제 플러스를 보인 채권 ETF들은 이제 국채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써서 이제 금리 상승 위험을 좀 해지하는 전략을 한 ETF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을 사기만 하는 롱온리는 아니고 헤지펀드 같은 전략을 좀 사용했던 ETF들이 좀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만기가 짧은 회사차에 투자해서 금리 민감을 좀 극단적으로 낮추는 ETF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하이힐드 같은 이제 저등급 회사차에 투자를 해서 가격은 떨어졌는데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율이 가격 하락분을 좀 상쇄하는 그러한 ETF들도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 한 주 동안 성과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정부의 어떤 그 해외여행, 자국민들의 해외여행 규제를 좀 완화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그 수혜가 기대되는 이제 화장품이나 여행 레저 섹터 ETF들이 한 주간 12% 정도의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3년 만에 자국인 해외여행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 업종들도 지난주에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주로 많았는데 이들 종목을 많이 편입한 ETF 위주로 좀 상위권 랭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채권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홍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